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의회가 2023-2024 회계연도에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3,108억 달러의 예산안인데 320억 달러의 적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들어올 돈은 2,780억 밖에 안 되는데 들어올 돈보다 쓸 돈을 320억 달러를 더 쓰겠다라는 적자 예산을 통과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60억 달러의 빚을 내가면서까지 378억의 리저브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리저브라는 것은 따로 저금해서 돈을 빼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적자 예산인데 또 리저브 378억에 따로 예산안을 저금을 해놓는 이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을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권이든 정부 예산을 어디에다 쓰는가를 들여다보면은 그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 한두 가지 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후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소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신 금액을 자율적인 횟수로 보내주시면 마이클 심 TV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코트의 일환으로 오늘 비즈니스를 한두 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칼레브 킴, 남가주, 특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정말 양심 있고 애국 우파로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많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 잉크를 많이 쓰시죠. 많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러한 프린터 토너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가장 낮게 납품하는 내가 학교에 납품하는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마이클 심 TV 애청자들에게는 10%를 더 할인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세이비텍스에서 앞으로 컴퓨터 잉크를 많이 오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서 4천만 정도의 인구에 달하고 또 주의 GDP가 약 3.4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서 한 9위 정도권에 들어가는 이러한 경제인데 대한민국의 작년의 GDP가 1.7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3.4조니까 대한민국의 2배 정도에 되는 이런 GDP를 가지고 있고 1인당 GDP도 9만 불 정도에 달하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단일 국가로 보면은 세계에서 약 4위나 5위가 되는 그러한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캘리포니아는 대기업과 빅텍들 그리고 개인 부자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재정 흑자를 누려오던 그러한 주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적되는 재정 흑자가 1,000억 달러 정도 이상의 흑자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주인데 게빈 뉴섬 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캘리포니아를 장악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1,000억에 달하는 흑자를 다 이용해서 정부를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이제 가장 먼저 벌리는 게 정부 조직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0억 되는 흑자를 다 말아먹고 드디어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올 세수가 줄어드니까 원래 책정했던 예산은 이제 한 3,200억 달러의 예산인데 여기서 약 80억 달러를 삭감을 해서 줄여서 통과한 게 이제 3,100
8억 달러를 통과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예산을 줄였고 또 늘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예산은 늘렸느냐 한번 들여다보면 우선 제일 먼저 줄인 예산이 뭐냐면 클라이밋 펀딩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던 이 좌파들이 막상 돈이 쪄들리니까 제일 먼저 기후 예산을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이 기후변화가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떠들던 게 다 위선적이고 이게 선동하기 위한 쇼라는 게 바로 이렇게 예산이 돈이 줄어드니까 바로 스스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예산을 잘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늘린 예산은 그럼 뭐냐? 헐리우드 영화 산업에 감세 혜택을 하는 예산은 대폭 늘렸습니다. 감세 혜택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에는 텍스 크레딧이 있을 경우에 이 크레딧을 현찰로 주는 그런 법안까지 통과해서 이번 예산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정부에다 내야 할 세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영어로는 이제 디덕터블이라고 하는데 세금 공제액이 있겠죠. 근데 이 세금 공제액이 많아서 세금을 내야 할 것보다도 공제액이 넘어갈 경우, 이런 경우에 정부가 그냥 세금을 안 받고 끝나는 건데 영화사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세금을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다고 하면 이 많은 차액을 캘리포니아 정부가 현찰로 영화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좌파 영화를 많이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뭐 헐리우드 영화사가 거의 다 좌파니까. 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그 종업원들의 월급,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라든가 wendys나 이런데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월급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개입하고 관리하고 올려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 2024년도에 레퍼런덤, 그러니까 주민 투표에 물어서 결정하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몰래 이번에 게빈 뉴섬과 의회가 뒷문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집어넣어서 통과시켜 버렸어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편법으로 해서 통과한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데다 쓰려고 리저브를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런던 브리드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그 하우징 예산과 차일드 케어 예산, 그러니까 주택 예산하고 그 어린이 그 교육과 관련된 이런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물론 소매업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고, 뭐 문 닫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절도 같은 것을 잡아서 1,000불 이하면은 여기는 무죄처럼 이렇게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소매업은 하나씩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타주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린 예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를 늘렸는지 아십니까? 150년 전에 피부가 까만 사람들을 노예로 쓴 게 미안하다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을 reparation pay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reparation payment를 관리하고 감독할 새로운 그 부서를 신설하는데 그 400만 불의 예산을 늘렸어요. 자, 이게 완전히 그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위선적인 행동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미국의 그 흑인이든 백인이든 특히 캘리포니아인 경우에는 1849년도에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그 전에 거의 사막 땅이고 빈 땅이었고 그 스페인 영향하에 있었던 그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같은 아시아인이든 거의 대부분 1849년도 골드러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병합이 된 것은 1850년도인데 병합될 때 캘리포니아는 프리 스테이트로 병합이 됐습니다. 프리 스테이트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노예가 불법화되어 있어서 노예를 가질 수 없는 주, 그러니까 미국의 북부주와 같은 주를 프리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프리 스테이트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그 이후로 그 이민이 들어오거나 이주해 온 사람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다 시기적으로 그때 이후입니다. 그리고 전혀 캘리포니아는 노예하고 관계가 없는 주입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의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1850년도 이전에. 예를 들면 남부주는 노예가 합법화되어 있는 주였기 때문에 남부주의 백인 농장주가 그 주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노예를 캘리포니아로 데리고 와가지고 부렸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법적으로 몰래 하는 거였지 캘리포니아가 인정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 스테이트였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촌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 코미디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 위선과 이 선동을 하려고 하니까 노예주의 후예도 아닌 백인이나 우리 아시아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노예의 후예도 아닌 그 흑인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게 이것을 감성에 호소하면서 선동을 해대면서 표를 얻는 게 이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자, 지금 캘리포니아는 대도시에 가면 샌프란시스코든 그 로스앤젤레스든 이 홈레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약이라든가 범죄 문제, 그리고 비싼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나서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줄여버리고 안 하고 방치하고 흑인한테 돈 주는 예산 같은 거는 늘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위선적인 민주당의 그 선동 정책으로 표를 얻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많이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누누이 왜 민주당을 찍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구장창 우리 한인들도 포함해서 민주당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도 민주당이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했는데 뭐 과반수가 넘는 정도가 아니라 상하원 다 절대다수 4분의 3 이상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캘리포니아에 매우 멍청한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1000억이나 되는 흑자를 다 말아먹고 적자로 돌아서도 그래도 민주당을 계속해서 찍는 겁니다. 자, 이제는 민주당을 계속해서 찍는 캘리포니아의 여러분들,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